안녕하세요. 유쾌한 육아의 치맘입니다. 아이가 게임에 중독된 것 같아서 걱정한 적 없으신가요? 최근 자녀가 게임을 너무 많이 해서 고민인 부모님의 고충을 들어보았는데요. 게임을 너무 좋아해서 한번 시작하면 새벽을 넘어 아침까지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눈물까지 글썽이면서 제발 게임 좀 줄이면 안 되겠니? 하고 간절하게 말해도 알았어 엄마. 대답은 잘하는데 결국 또 아침까지 하고 심지어 학교까지 빠지는 날도 있었어요. 이런 상황이 계속되니까 도대체 왜 이러는 걸까 궁금해서 주변 선배님들한테 여쭤봤어요. 그랬더니 원래 남자들은 게임을 좋아해 라는 거예요. 근데 아무리 그래도 이건 좀 심하잖아요? 그래서 단호하게 안 돼, 이제 그만해 하고 권위 있게 말해봤는데 소용이 없더라고요 라고 고민을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이런 문제를 겪을 때 중요한 건 화법을 바꾸는 거예요. 예를 들어 제발 엄마 속상하니까 그만하면 안 되겠니? 하고 울면서 말하는 방식은 솔직히 효과가 별로 없어요. 이런 말투는 아이들에게 크게 와닿지 않아요. 오히려 왜 그렇게 싫어하지? 이해가 안 되네. 알았어. 안 할게. 이렇게 말하면서 그냥 엄마가 시키는 대로 맞춰주는 척하고 넘어가는 경우가 많아요. 실제로 상담을 해보면 이런 아이들은 금충이 엄마처럼 느껴질 때가 많아요. 엄마가 게임을 이해하지 못한다고 생각해서 그냥 적당히 맞춰주면서 계속 하는 거죠. 정작 본인은 잘못했다고 생각하지도 않아요. 엄마도 드라마 보잖아. 난 게임하는 건데 뭐가 달라?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문제는 시간이 지나면 이게 더 심해진다는 거예요. 결국 엄마가 더 강하게 통제하려고 하면 아이들도 반발하죠. 상담 사례를 보면 이런 경우가 정말 많아요. 나중에는 아이가 이렇게 말하기 쉬워져요. 엄마, 나는 엄마가 원하는 거 다 해줬잖아. 학교도 가고 숙제도 했어. 그런데 엄마는 내가 원하는 게임 하나 못하게 해? 엄마가 내 원하는 걸 안 들어주니까 나도 엄마가 원하는 걸 안 들어줄 거야. 이렇게 되면 결국 갈등만 커지는 거예요. 그래서 감정적으로 얘기하는 것보다는 아이가 왜 게임을 하는지, 어떤 부분에서 조절이 필요한지를 대화로 풀어가는 게 훨씬 효과적이에요. 아이가 게임을 너무 많이 할 때 엄마 입장에서는 속상하죠. 그런데 그 속상한 감정을 그대로 표현하는 방식이 효과적이지 않을 수 있어요. 예를 들어, 지호야, 엄마 너무 속상해. 게임 좀 줄이면 안 되겠니? 라고 하면 아이는 왜 엄마는 이렇게 예민하게 반응하지? 라고 생각할 가능성이 높아요. 단순히 엄마의 감정을 내세우면 아이가 공감하기보다는 그냥 흘려듣게 될 수 있어요. 그렇다면 어떻게 이야기해야 할까요? 게임하는 건 문제가 아니야. 하지만 내 나이에 중요한 건 게임을 조절하는 방법을 배우는 거야. 이걸 배우지 못하면 나중에 더 큰 문제가 될 수 있어. 이렇게 말하면 아이도 게임을 못하라는 게 아니라 조절하는 법을 배우라는 거구나 라고 이해할 수 있어요. 중요한 건 아이 입장에서 생각해보고 왜 지금 이걸 조절해야 하는지를 납득할 수 있도록 설명하는 거예요. 부모가 게임 좀 줄여 라고 강하게 말하면 아이는 반발할 가능성이 커요. 힘으로 누르려 하면 결국 아이도 힘으로 맞서려고 하게 돼요. 고등학생쯤 되면 신체적으로도 강해지면서 더 큰 갈등으로 번질 수도 있죠. 그렇다고 그냥 놔두라는 건 아니에요. 대립하지 않으면서 자연스럽게 조절하도록 유도해야 해요. 아이가 받아들일 수 있는 방식으로 설명하는 게 핵심이죠. 예를 들어 엄마가 김밥을 먹고 있는데 아이가 이렇게 말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엄마, 김밥 냄새 너무 싫어요. 안 드시면 안 돼요? 엄마는 당황스럽겠죠? 하지만 이렇게 말하면 어떨까요? 엄마, 죄송한데 여기서 김밥 드시면 안 될까요? 저쪽에서 드시면 좋겠어요. 이렇게 말하면 훨씬 부드럽게 받아들일 수 있을 거예요. 즉, 규칙을 정할 때도 강압적으로 하면 아이가 반발하지만 아이가 납득할 수 있는 방식으로 이야기하면 더 효과적이에요. 아이가 배워야 하는 건 단순히 게임을 줄이는 게 아니에요. 스스로 조절하는 방법, 그리고 사회적인 규칙을 이해하는 법을 배우는 거예요. 부모와 싸우는 법을 배우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자신의 행동을 조절하고 더 나은 선택을 할 수 있는지를 배워야 하죠. 결국 중요한 건 엄마가 원하는 걸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아이가 스스로 필요성을 깨닫도록 돕는 것이에요.
아이가 게임을 너무 오래 하는 게 걱정되신다면 가장 중요한 건 합의된 규칙을 만드는 거예요. 엄마가 일방적으로 안 돼, 그만해 라고 하면 아이는 반발할 가능성이 커요. 하지만 함께 정한 규칙이라면 아이도 그 규칙을 지킬 확률이 높아져요. 첫 번째, 게임 시간, 아이와 함께 합의하기입니다. 엄마가 정해주는 게 아니라 아이와 협의해서 정하는 게 중요해요. 지호야, 엄마가 생각하기에 네가 일주일에 게임할 수 있는 시간은 이 정도가 적당할 것 같아. 그런데 네 생각은 어때? 우리 함께 정해보자. 내 의견도 듣고 싶어. 이렇게 하면 아이가 규칙을 강요당하는 게 아니라 스스로 참여해서 정했다고 느끼게 돼요. 두 번째, 반드시 종이에 적기입니다. 구두로만 약속하면 흐지부지 될 가능성이 커요. 반드시 종이에 적고 규칙을 시각적으로 보여줘야 해요. 예를 들어 게임 시간은 하루 2시간으로 정해보세요. 규칙 어길 시에는 컴퓨터 강제 종료. 이렇게 종이에 적으면 엄마가 아니라 이 종이가 규칙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아이는 엄마와 싸우는 게 아니라 사회적 규칙과 맞서는 느낌이 들어요. 세 번째, 게임 시간 종료 20분 전부터 미리 알려주세요. 갑자기 그만! 하면 아이는 몰입이 깨져서 짜증이 날 수 있어요. 20분 전, 지호야, 이제 20분 남았어. 마무리할 준비하자. 15분 전, 이제 15분 남았어. 곧 끝내야 해. 5분 전, 5분 남았어. 이 판 끝나면 종료하자. 미리 경고하면 아이도 마음의 준비를 할 수 있어요. 네 번째, 강제 종료는 예고된 대로 하세요. 약속을 어겼을 때 감정적으로 화를 내는 게 아니라 예정된 대로 조치를 취해야 해요. 지호야, 약속한 시간이 지났어. 그래서 엄마는 예정대로 컴퓨터를 종료할 거야. 엄마는 너랑 같은 편이야. 게임이 나쁘다는 게 아니야. 하지만 약속은 지켜야 해. 화내지 않고 차분하게 실행하면 아이도 아, 진짜 약속은 지켜야 하는 거구나 라고 배우게 돼요. 다섯 번째, 게임 종료 후에도 아이를 인정해 주세요. 게임을 그만두는 게 힘들다는 걸 인정해 주는 것도 중요해요. 오늘 시간 잘 지켰네. 멋지다. 처음에는 힘들겠지만 점점 더 잘할 수 있을 거야. 아이가 규칙을 지키도록 돕는 건 단순한 통제가 아니라 스스로 조절하는 능력을 기르는 과정이에요. 부모가 감정적으로 대립하는 게 아니라 아이와 협력하는 관계가 되는 게 핵심이에요. 이제 정리하자면 게임 시간 조절은 감정적인 싸움이 아니라 명확한 규칙을 통한 코칭 과정이에요. 핵심 포인트를 알려드리면 첫 번째, 넛 아이와 함께 게임 시간 합의하기. 엄마가 정하는 게 아니라 내 의견도 듣고 함께 정하자. 종이에 적어서 규칙이 엄마가 아니라 사회적 규범이 되도록 해주세요. 두 번째, 게임 종료 시간 미리 알리기. 20분 남았어. 15분 남았어. 5분 남았어. 갑작스러운 종료가 아니라 스스로 마무리할 기회를 주세요. 세 번째, 강제 종료는 예고된 대로 감정 없이 실행하세요. 3분 후에 엄마가 끌 거야. 미리 정한 규칙이니까 어쩔 수 없어. 엄마는 화내는 게 아니라 약속을 지킬 뿐이야. 네 번째, 감정적인 반응 없이 단호하고 일관되게 해주세요. 속상하다, 제발, 이런 말 없이 담담하게 진행. 엄마와 싸우는 게 아니라 규칙과 마주하게 만들기. 다섯 번째, 게임 종료 후에도 긍정적인 피드백 주세요. 오늘 약속 지킨 거 진짜 멋있다. 게임을 즐기면서도 시간을 조절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는 거야. 처음에는 힘들지만 이 과정이 반복되면 아이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게 돼요. 감정 싸움이 아니라 코칭으로 접근하는 게 핵심. 엄마는 내 편이야. 하지만 규칙은 지켜야 해. 오늘 영상 어떠셨나요? 아이에게 스스로 조절하는 방법, 그리고 사회적인 규칙을 이해하는 법을 배우도록 도와주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